안녕하세요. 경매상권 박영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6강의를 연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들으시면 큰일 나요. 첫 번째 3억 투자해가지고 10억 수익을 올린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요것은 이제 강동열 사장님께서 최근 일주일 전에 낙찰 받으신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100%다 말씀 못 드려도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요거 실전 판례 해가지고 이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 이유들, 그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낙찰받고 일어나는 일들에서 이게 첫 번째인데, 경매 낙찰 후에 전 소유자가 납부한 농지조정 분담금 있죠. 요것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하고, 또 요걸 했으면 그 낙찰자가 산지복구 의무자인가? 그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산지 전형이 되어 있는 산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낙찰자가 어차피 이제 뭐 산지 전형이 취소가 되면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낙찰자가 산지 복구 의무자인가? 산지 복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모르면 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체 살림 조성비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전 소유자가 낙찰 전에 전 소유자가 개발하려고 냈던 대체 살림 조성비가 낙찰자에게 승계되는가, 요것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낙찰자가 복구해야 하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순서대로 짧게.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짧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나머지는 제 블루오션 길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 하셨다가 제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 교재, 요게 이제 블루오션 교재고요. 내용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죠? 3억 투자 10억 번 얘기를 해드려야죠.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가렸는데, 물건 내용을 가렸어요. 가렸는데 한번 실질적으로 이제 공개를 해볼게요.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물건이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감정가가 28억, 약 30억짜리거든요. 30억짜리가 쭉 유찰돼가지고 9억까지 떨어졌는데, 요거 이제 11억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38%의 낙찰을 받으셨죠. 요게 주식회사 도미가 강동열 사장님의 법인이에요. 법인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지분 매각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볼게요. 보면 뷰가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여기 바다가 보이는 전경 있죠. 바다가 참 보이잖아, 이렇게요. 바다가 탁 보이고 괜찮죠. 그죠? 다 이제 대지조성 사업. 저번에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건축법과 주택법 설명하면서 대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다 지목이 돼요, 돼. 건축물은 없지만 지목이 되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놈 새끼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제 전강의 반드시 보세요. 그 다음에 지목이 되고, 여기다가 뭘 해도 되겠죠.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뭘 해도 되겠죠. 뭐 캠핑장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뷰가 좋으니까. 그렇죠?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이고 뭐야 이게. 다음에 내려볼게요. 다 보시면 여기 지목이 다 되죠. 이렇게 여러 개 필지가 있는데 지목이 다 돼요. 지목이 다 돼. 지목이 다 이미 토지에 형질 변경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건축법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주택법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법을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지조성 사업하고, 그죠? 주택 건설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택 건설 사업은 물론 대지 조성 사업만 해도 지목이 대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주택법의 가장 큰 힘이자 어떻게 보면 최고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여기 보시면 뭐 인수하는 권리 없죠. 자, 인수하는 권리 없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 인수하는 권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뭐 있다면 사법보좌관이 님이 코멘트를 해놨겠죠.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건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자, 등기부를 보면 여기에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어요. 그죠?
소유권 인수청구권 가등기가 있다고요. 이 가등기가 소멸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원칙은 인수예요. 이게 원래는 인수예요. 왜 인수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법보좌관님은 코멘트를 안 해놨죠. 그죠? 코멘트를 안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왜 원칙은 인수인지 제가 한번 제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배워야 될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좀 뭐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 후순위 소유권 인천권 가등기가 인수된다고? 네, 인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단지 내 도로예요. 이게 보시면 지적 들어볼까?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분양을 싹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죠? 다 이게 도로도 깔려있고, 그죠? 도로도 깔려있고, 다 이제 여기 하수구 다 있습니다. 지하로 다 매설돼 있어요. 왜냐면, 주택법에 의해서 대지조성 사업을 하려면 모든 것들은 주택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하 관로들도 또 전기선들까지 또는 하수구까지 다 지하로 매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다 형질 변경이 지목이 다 돼 있는 거고 단지 내 도로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다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양 단지 내 도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개왕도가 나와 있나 모르겠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이게 단지 내 도로 다 있죠? 단지 내 도로 다 있고 이게 다 지목이 지금 현재 다 됩니다. 지목이 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씩 발생하기 시작하죠. 자, 분양 단지 내 도로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분양 단지 내 도로인데 자, 해당 시청에 해당 관청에 전화를 해보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시청의 개발행위과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해요. 만약에 이제 그 지목이 돼인 곳에다가 건축을 하려니까. 자,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지조성사업을 통해서 지목을 대로 만든 겁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있죠. 773강, 778강 반드시 참고하시라고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택법과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수상히 설명드린 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이걸 보셔야지 오늘 강의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뭐 이걸 안 보고 오늘 강의를 보시면 뭐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절대 이해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우리 강사장님하고 자 이렇게 쭉 미납이 됐잖아요. 아니 이렇게 유찰이 됐잖아요. 이렇게요. 쭉 2억짜리가 28억짜리가 9억까지 유찰이 됐는데 자 만약에 뒤에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인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인수인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린다고 했어요. 뒤에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인수라면 요것을 사실은 불허가 신청을 하고 왜? 아까 매각물권 명세서에 인수해야 될 권리 거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된다면 불허가 신청을 하면 한 번 더 유찰되겠죠.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아는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시켜서 더 저가에 낙찰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게요. 요 사건의 스토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가등기에 대해 지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 가등기는 어떤 가등기냐? 모르시는 분은 아까 제가 여기 778강, 773강 반드시 참고하라겠어요. 여기서 일부가 설명돼 있으니까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게 이제 단지가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각 필지마다 필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좀 일부 생략한 거예요. A, 2번, 3번, 4번, 5번, 6번 필지, 그 다음에 7번 필지 도로가 있는데 아까 그 도로 있죠? 여기 도로까지 해서 전체가 다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지목이 돼인 곳은 그죠? 지목이 돼인 곳은 저당권이 다 이렇게 A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A 근저당이 한 사람이 설정돼 있습니다. 물론 뒤 후순위 뭐 가압류도 있겠죠. 일단은 A 근저당 한 사람이 최선순위 근저당입니다. 그리고 여기 7번 도로 있죠. 도로가 몇 평이다? 꽤 커요. 도로가 도로가 A 근저당이 A가 n분의 1로 근저당이 돼 있고 이 도로 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n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체가 도로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가 매각된다고 하면 우리가 매각 등기부 순서에는 그러니까 그 경매 물건지에는 근저당 순서대로 기입하겠죠. 날짜 순서대로. 그죠? 날짜 순서대로 기입하기 때문에 이 B의 가등기 도로에 대한 B 이 요거 B 아이고 씨 왜 이러냐 이게 죄송합니다. 아씨 제가 사실은 좀 많이 피곤해서 그래요. 요거 B 이 가등기도 역시 순서대로 다 정렬이 되다 보니까 이 전체가 매각이니까 이 전체가 매각이니까 그죠? 순서대로 저당권 뭐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가등기가 또 표기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지에서는 후순이기 때문에 후순위 가등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 써 있겠어요? 소멸이라고 써 있겠죠. 소멸. 소멸. 그렇죠. 소멸이라고 써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것은 소멸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물건 명세서에 보면 그죠? 물건 송달 내역에 보면 이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 가등기라는 걸 벌써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죠? 뭡니까?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죠. 그죠? 채권계산서 플러스 매각 그 다음에 배당 요구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까지 해야지 요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등기는 그게 아니에요. 가등기는 그냥 채권신고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담보 가등기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신고서 제출했다, 아니면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이 자체가 바로 담보 가등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했을 때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또 설령 이 글씨 채권신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역시 강동일 사장님하고 통화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게 100% 소멸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두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두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걸 소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신고서가 그죠? 가등기권자 박땡땡님의 신고서가 채권계산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인수죠 이게. 그죠? 인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전체 필지가 나왔지만 그죠? 이 전체 각각의 필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리고 이 도로에 대해 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가 n분의 1,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n분의 1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 가등기까지 소멸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자, 매각물권 명세서 보면 여기에는 소멸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왜? 아까 그 채권계산서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채권계산서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요건 소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야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가등기 n분의 1은 인수잖아요. 그죠? n분의 1은 인수죠. 가등기. 만약에 아까 그게 없다면 인수된다면 자, 인수된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어. 인수된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냐? 여러분 그 군청에 전화해보세요. 군청에 전화해보시면요. 이 n분의 1 지분권자 이건 매각에서 제외됐으니까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해요.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건 분양단지 내 도로입니다. 주택법이든 건축법이든 분양단지 내 도로로서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 소송으로 가든다 하더라도 100% 승소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강 사장님도 역시 같은 의견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n분의 1 가등기가 소멸이 안 된다 한들 그죠? n분의 1 가등기가 소멸이 안 된다 한들 우리가 여기다 집 짓고 하는데 이걸 팔아먹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이건 100% 분양 단지 내 도로입니다. 그죠? 이미 도로로 형질 병행이 돼 있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시간이 벌써 15분이네. 자,
제가 일전에 한번 700 아까 몇 강이죠? 거기서 요거 773강, 778강에서 요 주택법과 건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거 주택법과 건축법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지조성 사업이 있어요. 요거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런 기회가 자주 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도 많이 있어요. 그죠? 요 물건도 있고 요 물건 낙찰 받았고 강 사장님께서. 자, 그런데 주택법에 따라서 이미 여기 지목이 대로 바뀌었잖아요. 건축물은 없는데 지목이 돼야. 그죠? 건축법은 2년 플러스 1년 안에 2년 플러스 1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되죠. 그리고 건축물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등기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만든과 동시에 지목이 대로 변경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택법상에서 대지조성 사업은 내가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대지를 조성한 사업을 하고 다른 건축업자나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라고 사업 승인을 받으면 이 지목이 바로 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러니까 주택법하고 건축법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머리 좋은 어떤 그 건축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상담을 했어요. 아, 이런 방법, 이렇게 돈 버는 방법도 있네요. 그죠? 굳이 건물을 안 짓고 대지조성 지목을 대로 바꾼 상태에서 매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 잘 매각되겠어요. 그죠? 매각되겠죠. 물론 대지조성 사업하는데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위에 보시면 여러분 매각물건 명세서 최상단에 보면 최선순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표기 분명히 돼 있죠. 그런데 아래편에 보면 인수해야 될 조건, 인수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설령 이 소유권 이 가등기가 인수라고 한다면 여기에 표기가 없다 하더라도 요거 제가 불허가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죠? 여기는 표기돼 있는데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가등기가 인수되면 내가 불허가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표기되는 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붙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후순위 가등기가 인수? 아까 뭡니까? 단지 내 도로인데 여기 도로예요, 도로. 그죠? 이 도로고 이게 다 필지가 뭐 한 20 몇 개 있습니다. 여기는 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각 필지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자는 다 같아요.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이 저당권자 A라는 저당권자가 n분의 1,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n분의 1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지분을. 그렇기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상에는 뭡니까? 순서대로 나열되기 때문에 이 가등기도 나중에 가등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가 여기 오더라도 여기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소유권이 좀 가등기라면 가등기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분양 단지 내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 설령 가등기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없는 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지조성 사업에 따라서 이루어진 완료된 주택법에 따라서 완료된 대지조성 사업이다. 그래 보시고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검토를 해본 결과 맨 아랫부분에 인수해야 할 권리가 아무런 코멘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매각 불허가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강동률 사장님께서 바로 이제 이것은 이제 매각이 진행될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한 4,000평 되잖아요. 4,000평 되는데 요게 이제 평당 그럼 얼마씩 됐나? 평당 20만원? 25만원 정도 매수를 하셨네요. 지금 그래서 50만원 정도의 추라이를 보고 계십니다. 50만원 이상에서 지금 매매를 하려고 평당.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억을 버신 거죠.
이제 강정사님 이거 외에도 몇 개 물건을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볼 때는 한 50억 버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제가 내막을 쭉 이제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잔금을 내셨거든요. 대금 납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대출을 갖다가 11억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대출 80%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돈은 얼마 들어간 겁니까? 3억도 안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취득세 그런 거 빼고 일단 취득세까지 합쳐서 한 3억 정도 들어갔어요. 3억 정도. 그죠? 3억 투자해서 10억 벌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이 뭐 몇십억, 몇억, 막 5억, 6억, 7억 막 그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없어도 우리가 경매로 얼마든지 수익 창출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법정이상권 성립되는 물건 낙찰받은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물건이 전체가 있는데 일부가 법정이상권이 성립돼. 성립되면 어찌라고. 예? 그러니까 쫄보하고 쫄보 아닌 분하고 틀려요. 벌써 스케일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제가 법정지상권에 조금 이따 설명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죠? 요런 것들 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가 지목이 되지? 건물도 없는데 지목이 돼야 건물이 있다가 부서졌나? 별 얘기를 다 해요. 그죠? 건물이 있다가 부서졌었나? 없어졌나? 아니면 건물이 기존에 옛날에 지목이 되었는데 싹 때려붓고 다시 토목 작업을 한 건가?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주택법상 대지소송 사업을 통해서 어, 공사를 완료한 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 여러분들 제가 뭐 더 이상 공개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80% 아는 거예요. 그죠? 80% 아신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한 가지 더 좀 우려스러운 말씀으로 한 가지 드리는 게 제가 다음 시간에 법정이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판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뭐 이 법정이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은 뭐 계약 뭐지 기한이 있다. 그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나 법정이상권은 그죠? 묵시의 갱신이 인정 안 된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법정이상권에 대해서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 묵시의 갱신이 안 된다 몇 번 했는데 제 강의만 듣고 어떤 사람이 제 교재도 구매 안 했어요. 잘난 척 하다가 법정이상권 성립되는 물건을 딱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 항상 끝에 블루오션 교재 끝단에 예외사항이 있거든요. 예외사항이. 예외사항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려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논을 말씀드리는 거지 예외사항을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이 예외사항의 법정이상권을 딱 잘 받고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령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 구독자라고 하더라도 제 교재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상담을 안 해드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뭐 전화가 왔길래 상담을 하나 해드렸어요. 근데 진짜 제가 역시 구독자가 제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딱 전화 끊고 아니 쓰디쓴 커피라도 한 잔 주면 좋잖아. 그죠? 한 5분 떠들어 주니까 진짜 교재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상담 절대 안 합니다. 저한테 문자 주지 마세요. 진짜로요. 이 강의도 사실은 교재 구입자분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거 맨 밑에 하단에 예외사항을 제가 항상 또 주의사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제가 공개를 안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을 이게 딱 잘 받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이라도 188만원 교재 구매할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래서 교재 안 판다고 했어요. 사고치고 제가 뭐 맨날 강의는 1강부터 다 들었다고 1강부터 700몇 강까지 다 들으셨어요. 아주 그냥 성실하게 다 들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차 몰랐다 내가 법정이사건이 묵시갱신이 있는 줄 몰랐다 해서 낙찰을 딱 받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이제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제가 제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 188만 이게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입찰 전에 저한테 상담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 그분들이 보는 거하고 또 제가 보는 거하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찰 들어가시는데 요분 이렇게 해서 좀 사고 치셨습니다. 여러분 법정이상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100% 밑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돈 되는 거 그죠?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거 뭐 함부로 막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지. 그죠? 제가 강의하는 것은 거기까지만이에요. 기타 다른 사항들도 있어요.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죠?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더 공부하십시오. 아셨죠? 정말 진짜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에서 또 어떤 전문가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세요. 다른 자료도 찾아보시고 다른 책자도 찾아보시고 그죠? 아니면 법제처 질문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세요. 돈 투자하기 싫으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아니 사장님 그거 기본 아닙니까? 그랬어요. 아주 이분은 기본을 모르고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을 모르고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어제 불로점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밑에까지 여기 공개하지 않는 것들 밑에는 있으니까 항상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셨다가 그리고 또 입찰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저한테 문자라든가 또 본인의 의견까지 딱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몇 강이더라 이게? 몇 강이었지? 네, 783강. 네, 오늘 이렇게 783강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